유난히 겨울바람이 차갑던 1973년 1월의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남의 집 대문 앞에 100일이 갓 지난 자신의 두 아이를 데려다 놓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윤미숙. 그때 나이 겨우 20살. 엄마가 되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두고 가는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데 이내 서러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 위로 길고 아득하게만 느껴지던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었을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살던 그녀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랑해주던 그는 미숙 씨에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그들이었지만 함께 있는 시간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디 얼마나 컸나? 왜 이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미수가 미안해. 우리 아이 낳을 때까지는 월세방이라도 넣을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미안해, 고생만 시키고. 난 괜찮아요. 이렇게 철수 씨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해요.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 떠나가고 홀로 남겨지는 게 어떤 건지 예감했었지만 안전시설도 변변치 않았던 작업장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던 그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연락하지. 뭐냐 이거 그는 의식을 잃은 채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것이 미숙 씨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닦아주고 나는 너를 느낄 수 없으니 네 이름 부르며 우는 짧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사랑. 그 사랑은 그렇게도 허무하게 그녀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다시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나의 약속을 기억해 그리고 얼마 후 그와의 사랑이 남기고 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던 남자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새삼 밀려드는 그리움에 그녀의 가슴은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슬픔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쫓겨난 데다 새 직장도 구할 수 없었던 그녀는 아이들의 분유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못난 엄마를 만나 어린 것들이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자리를 잡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을 남의 집에 맡겨 기르는 것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덩이를 남의 집 앞에 두고 가는 애미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슬아의 자녀가 없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친자식들처럼 키워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유미와 혜미이고 1972년 10월 5일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얼른 자리를 잡아 쌍둥이를 데려올 생각에서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일은 고되지만 공장보다는 수입이 나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주인은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 식당을 마련하느라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예기치 않은 운명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신 거예요? 네? 어디요? 600원인데요. 아니 제가 줄게요. 저 미숙 씨 드리려고 샀는데. 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는 저 정말 잘해드릴게요. 오직 쌍둥이를 데려와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청혼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일까? 그녀는 계속되는 성재 씨의 청혼에 결국 그와 결혼했고 산모는 건강합니까? 네, 사모님 건강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에요. 네? 네가 세상에 남긴 거라고 나밖에요. 아이를 보며 마냥 좋아하는 남편. 그때 문득 미숙에게 떠오른 것은 두 딸 유미와 혜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미숙 씨에게 응어리진 한으로 남아있던 딸들. 새로운 가정을 꾸린 그녀였지만 틈만 나면 아이들을 찾아가곤 했고 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조그만 위안이 되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새 두 딸은 예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우지는 못했지만 잘 자라준 아이들이 그녀는 그저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티 없이 행복해 보이는 두 딸 유미와 혜미, 그리고 10년이 넘게 꾸려온 자신의 새 가정. 그 모든 것이 그녀 마음속의 상처를 점점 아물게 했던 것일까? 그렇게 돌아선 그녀는 그 후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역시 엄마 음식 솜씨는 최고예요. 그쵸 아빠? 아, 그럼. 아유, 별로 맛도 없었는데 뭘.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음식 솜씨야말로 우리 사모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지. 왜 그래요? 자꾸 쑥스럽게. 아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됐어. 난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응? 그래, 너 들어가서 공부해. 자,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자, 오늘 이 들어가서. 남자들이 왜 이러실까?
제가 할게요. 아마 내가 한다니까. 내가 엄마한테 점수 좀 달라는데 너 왜 그래? 다정한 남편과 그건 피차 의젓하게 일반입니다. 자란 아니, 아들. 왜 이러세요? 그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그동안 미숙 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혀진 듯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언제나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 저편으로 희미해진 두 딸 유미와 혜미가 그녀의 꿈속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나타난 딸 유미도 그러했지만 더더욱 불길했던 것은 높은 건물에서 떨어진 후 사라져버린 혜미였습니다. 그리고 유미와 혜미가 나타나는 이상한 꿈은 연일 계속됐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엄마, 혜미를 도와주세요. 혜미가 왜?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여보. 아니 당신 요새 통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 왜 그래? 그리고 유미가 누구야? 네? 제가 유미라고 했어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유미가 누군지. 몸이 허해졌나? 당신 내일 나랑 같이 꼭 병원에 가봅시다. 응? 자, 잡시다. 동생 혜미를 도와달라던 언니 유미의 말. 미숙 씨는 아이들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두 딸을 점차 잊어가고 있던 미숙 씨. 그런 그녀의 꿈속에 두 딸 유미와 혜미가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것은 혜미를 도와달라고 했던 유미의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비록 꿈이지만 미숙 씨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꿈을 꾸고 바로 다음 날 미숙 씨는 아이들이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찾으시라고. 동네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유미와 혜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혹시 이사라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미숙 씨는 동네 가게로 가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뭐 좀 여쭤볼게요. 무슨 일이신데요? 요 앞에 쌍둥이 살던 집 말인데요. 이사 갔나요? 아, 여기 유미 혜민의 집 말씀이군요. 교통사고로 쌍둥이의 양부모가 갑자기 죽자 친척들이 몰려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미와 혜미를 내쫓고
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휴, 누가 그 업동인 줄 알았나. 아휴, 세상에. 그럼 혹시 쌍둥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나요? 글쎄, 하루아침에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유민가 혜민가 아파서 병원에도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가 아픈데요? 뭐 신장이 어디가 안 좋다나. 졸지에 부모 잃고 집 잃고 몸도 아픈데 그 어린 것들이 어딜 가서 어떻게 사는지. 허기야, 친부모가 버린 자식이 무슨 복에 잘 살겠어. 아휴. 네가 세상에 남긴 거라고 나밖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매숙 씨는 자신의 행복에 푹 빠져 아이들을 잊고 지냈다는 자책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엄마. 남기려고 나를 떠나지만 나만 한시도 유미와 혜미 생각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유미와 혜미, 그리고 지금의 가족. 그녀는 그 사이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무슨 얘기인지 빨리 해보세요. 여보, 우리가 벌써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가족이고 난 가족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 혹시 어디 아픈 거예요? 사실 전 아이가 둘 있어요. 결국 당신을 그녀는 만나기 남편과 전일이었는데 아들 영훈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유미와 혜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사춘기였던 아들은 엄마를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영훈아, 도시락 가져가야지. 그리고 남편은 늘 그랬듯 매숙 씨를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숙 씨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너무나 행복했던 지난 10여 년.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버리고 딸들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영훈아, 엄마는 지난 20년 동안 핏덩어리 자식들을 버리고도 내 행복만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왔단다. 내가 행복하니까 그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크고 있겠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렇게는 살 수가 없단다. 최소한 아빠와 영훈이와 함께했던 그 기간만큼은 그 아이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 같구나. 언제나 믿음직했던 내 아들 영훈아, 이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한다, 영훈아. 그렇게 떠난 그녀는 두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찾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드디어 그녀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알게 됐습니다. 저 실례 좀 할게요. 저 여기 혹시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나요? 쌍둥이요? 안 사는데요. 저 여기가 산 28의 1번지 아닙니까? 예, 주소는 맞는데 쌍둥이는 안 살아요. 혜미야, 혜미야. 근데 왜 방에는 병색이 짙은 혜미만이 누워 있었고 여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미숙 씨는 혜미를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선천적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급히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저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혈액형이 B형이시더군요. 그런데요. 혜미 양의 혈액형이 O형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신장을 이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태로는 한 달 더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빨리 이식 가능한 신장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불행히도 미숙 씨의 신장은 혜미에게 맞지 않았고 미숙 씨는 혜미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장기 기증자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는 혜미. 그 아이를 위해 이제 미숙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혜미마저 잃는다면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O형인 거 벌써 잊으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보고 싶었어.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는 여보, 왔어? 누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진정 변하지 않는 아이, 빨리 들어와. 누나 어서 와. 누나, 방춘이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여보, 우리 햄이 배고프겠다. 우리 뭐 해 먹을까? 불고기. 불고기? 누나, 불고기 좋지? 불고기 좋지.